안녕하세요.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 이현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건 붕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집 사서 무리하게 빚잔치 벌인 사람들 솔직히 망해도 쌉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래로 실거래가 높여 찍고 바로 계약 취소하는 사기꾼들, 담합해서 가격 올리는 세력들은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부동산 불로소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박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이토록 강하게 누르는 이유, 단순히 집값 좀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를 뜯어 고치려는 거대한 개혁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면은 결국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거라며 헛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 살펴보면서 부동산 정상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에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 부동산과 건설 부문을 보십시오. 자본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생산성이 낮게 나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 투자 부문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도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은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현장에 아무리 돈 퍼부어 봐야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돈 벌어서 본국으로 다 송금해버립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선 자본 유출일 뿐이죠. 그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동산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 데이터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들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었던 각종 특혜를 대거 철회하기 시작하자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그야말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물이 늘어나는 것을 살펴봤지만 지금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매물이 무려 15,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은 무려 25%가 넘는 수치죠. 설 연휴 때는 7만 건이 안 되었는데 설 연휴가 지나고 7만을 바로 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8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최대 특혜인 대출 연장을 실제로 중단해버리면은 시장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매물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서울에서 매물이 가장 무섭게 쌓이는 곳이 바로 강남과 서초라는 것입니다. 강남권 매물 추이를 보십시오. 서울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는 압구정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들조차 이제는 던지는 매물이 넘쳐나고 있죠. 그동안 단톡방에서 담합하고 가격 방어하던 세력들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매물을 던지며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더욱더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월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매도인들은 제발 좀 사달라며 아우성인데 정작 시장에 매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는 더 안 될 겁니다. 아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어디서 거래가 안 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강남에 매물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월 한 달간 강남구 전체에서 일어난 거래가 고작 65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위주로만 간신히 숨통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안전하다던 강남은 가격만 높게 불러놓고는 살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 시장의 심장인 강남은 이미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품 낀 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금들 지금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증시 주변으로 무섭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에 증시 대기 자금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하락이나 조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만 해봐라 바로 들어간다는 대기 수요가 120조나 쌓여 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건 최근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가뿐하게 다 받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매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주식이 올랐다고 돈을 빼서 부동산 사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의 노후를 담당하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장기 수령을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도 해지 비율은 급감합니다. 특히 IRP 계좌 같은 경우 40대 이상은 웬만해서는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월 50만 원으로 은퇴하기, 노후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이런 영상이 인기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 돈을 빼서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에 던질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3,000선에 있을 때부터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단순히 한탕하려는 투기 자본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 시장의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상가 사서 월세 따박따박 이라는 달콤한 문구에 속아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수익은커녕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게 지금 부동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고 상가나 아파트 월세 대신 우량 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는 거대한 돈의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대박 노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노후를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을 장기 보유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진짜 투자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자산의 65%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부동산은 노후에 현금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처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량한 주식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며 노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시장에 띄우는 이유, 우리나라 자산 구조를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그건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돈은 부동산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누비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아니라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투기와 담합으로 쌓은 불로소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돈은 생산성 낮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우량 기업과 주식 시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